대한민국 65세 이상 1인 가구 2024년 기준 200만 명 돌파. 사회는 이들을 독거노인이라 부르며 불쌍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73세 서영숙 할머니는 말합니다. 나는 독거하는 게 아니라 혼자 사는 겁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의존과 독립은 다릅니다. 이것은 한 여성이 세상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이 들어도 내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지 않나요? 새벽 6시였습니다. 서영숙은 눈을 떴습니다. 73년을 살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알람도 필요 없었습니다. 몸이 스스로 아침을 기억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10월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성북동 한옥마당에는 단풍잎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붉은색, 노란색, 갈색, 나무들이 겨울을 준비하며 흘린 옷가지들이었습니다. 영숙은 회색 생활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흐리지 않았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작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낙엽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리듬이 있었습니다. 빗자루질을 할 때마다 마음속 잡념도 함께 쓸려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이 영숙만의 명상이었습니다. 매화나무에서 새가 지저귀했습니다. 정원 한쪽에서는 고양이 묵향이가 하품을 했습니다. 대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영숙은 이 시간을 사랑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낙엽을 모아 한쪽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5년 전 가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때였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국어 교사였던 영숙과 은행원이었던 남편은 30살에 만나 결혼했습니다.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한옥을 샀습니다. 정원을 가꿨습니다. 평범한 삶이었습니다만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첫 해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밤마다 텅 빈 침대를 보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두 사람분의 밥을 짓다가 멈췄습니다. 저녁에는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손주들도 있고 며느리도 모실 준비되어 있어요. 하지만 영숙은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단지 이 집에서 혼자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남편과의 기억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영숙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우는 이유가 남편이 그립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남편 없이 살아야 하는 나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나와 친해지자고요. 매일 아침 마당을 쓸었습니다. 움직이는 동안에는 생각이 정리되었습니다. 오래전 배웠던 서예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붓을 잡고 한 획 한 획 그을 때마다 감정이 표현되었습니다. 읽고 싶었던 책들을 꺼냈습니다. 정원의 식물들을 돌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요. 혼자였습니다만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충만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달랐습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갈구하는 결핍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독은 나 자신과 온전히 함께 있는 충만함이었습니다. 영숙은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어머니, 대문이 소리내며 열렸습니다. 영숙은 빗자루를 세웠습니다.
장남 민준이었습니다. 45살입니다.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짜증이 어려 있었습니다. 또 구청에서 연락 왔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독거노인 안전 서비스요. 어머니가 거부하셨다고요. 왜 그러세요? 영숙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차분히 말했습니다. 나는 독거하는 게 아니란다. 혼자 사는 거지. 무슨 차이가 있어요? 민주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머니가 고집스러워 보였습니다. 어쨌든 혼자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들이 있는데 어머니를 혼자 살게 한다고요.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대화가 5년간 반복되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 보기에 그것은 체면을 위한 효였습니다. 우리 집은 방도 넓어요. 민준이 계속했습니다. 며느리도 모시겠다고 하고요. 손주들도 어머니 보고 싶어 해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영숙은 대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렸습니다만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이렇게 사는 게 좋구나. 왜 이해를 못하니?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요. 만약 넘어지시거나 아프시면 어쩌려고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고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이 한옥 관리도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가 팔아서 어머니 노후 자금으로. 그만하자. 영숙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만 단호했습니다. 이 집은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을 살던 곳이다. 그리고 나는 아직 정정해. 내 삶을 스스로 꾸려갈 수 있단다. 그러니 이제 그만 집으로 가거라.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완고함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또 뭐라고 할지 벌써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는 돌아섰습니다. 대문을 나가면서 던진 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저도 방법을 찾아봐야 해요. 대문이 닫혔습니다. 영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옳은 선택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마당 쓸기를 마쳤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서재 겸 작업실이었습니다. 벽에는 영숙이 쓴 서예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고전 문학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시작한 습관이었습니다. 매일 밤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글자를 썼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맑음. 오늘도 민준이와 같은 대화를 했다. 아이는 내가 외롭고 불쌍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외롭지 않다. 나는 혼자다. 혼자라는 것은 고독이지 고립이 아니다. 이 차이를 언제쯤 사람들이 이해할까? 민준이가 마지막에 한 말이 신경 쓰인다.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는 말. 무슨 뜻일까? 불안하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다. 나는 내 삶을 살 것이다. 글을 쓰는 동안 마음이 정리되었습니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녁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이었습니다. 묵향이가 마루에 올라와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영숙은 고양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올 것이라는 것을요. 아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도 거세질 것이었습니다.
불쌍한 독거노인이라는 낙인도 더 강해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심했으니까요. 혼자 그리고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기로요. 마당에서 낙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하나, 둘, 셋. 떨어지고 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도 그랬습니다. 폭풍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만 견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대나무처럼 유연했고 매화처럼 강인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한옥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하지만 사랑채의 불빛만은 오래도록 켜져 있었습니다. 영숙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만, 고독했습니다만, 행복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성북동 경로당 청송정으로 향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11월 초였습니다. 낙엽이 골목길에 깔려 있었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신발이 낙엽을 밟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경로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에서 노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투를 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웃음소리도 있었습니다. 영숙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순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5명의 노인이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호기심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불편해 보였습니다. 영숙 씨 오셨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숙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친구 순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75세였습니다. 영숙과는 50년 지기였습니다. 영숙은 순자에게로 갔습니다. 영숙아 앉아. 순자가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둘은 작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순자는 보온병에서 보리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고마워. 영숙이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숙아, 요즘 동네 분위기가 좀 그래. 무슨 일인데? 너희 민준이가 며칠 전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어봤대. 어머니 상태가 어떤지, 혼자 사시는데 괜찮은지. 영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래?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불쌍하다고 해. 아들이 있는데 혼자 산다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고집이 세다고 하고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겠지. 영숙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씁쓸했습니다. 차 때문인지 상황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자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아, 나는 알아. 내가 불쌍하지 않다는 거. 내가 행복하다는 거.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 나이 든 사람이 혼자 있으면 무조건 외롭다고 생각하거든.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순자야, 나는 외롭지 않아. 나는 혼자고 그게 좋아. 나도 알아. 순자는 진심이었습니다. 나도 비슷해. 나는 자식들, 손주들이랑 살지만 매일 이렇게 나와.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거든. 집에만 있으면 숨이 막혀. 하지만 사람들은 이해 못해. 가족이 있는데 왜 밖을 돌아다니냐고.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만 이해했습니다. 경로당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책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가 영숙을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혁 씨, 영숙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준혁이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작은 독립서점을 운영했습니다. 사이점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영숙은 그곳의 단골이었습니다. 주문하신 책 들어왔어요. 준혁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영숙은 받아들었습니다. 노년의 의미라는 책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준혁 씨. 선생님, 시간 괜찮으시면 서점으로 가실래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영숙은 순자를 보았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봐. 나는 괜찮아. 영숙과 준혁은 경로당을 나왔습니다. 서점은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작았습니다만 아늑했습니다. 책장에는 문학, 철학, 예술 서적들이 빼곡했습니다. 안쪽에는 작은 카페 공간이 있었습니다. 테이블이 3개뿐이었습니다. 준혁이 커피를 내왔습니다. 영숙에게는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선생님, 사실 부탁이 있어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요즘 에세이를 쓰고 있거든요.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주제예요. 혼자 사는 사람들? 네. 요즘 우리 사회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요. 근데 사회는 이걸 부정적으로만 봐요. 외롭다, 불쌍하다, 문제가 있다고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준혁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혼자 산다는 건 선택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선택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처럼요. 영숙은 차를 마셨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준혁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혼자 산다는 것. 저요? 준혁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요. 28인데 결혼 생각 없고요. 부모님이랑도 따로 살아요. 사람들은 저보고 혼자 외롭지 않냐고 물어요. 근데 전 외롭지 않거든요. 서점 운영하고 글 쓰고 가끔 친구들 만나고 그걸로 충분해요. 그럼 왜 이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하나요? 사람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서요. 준혁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불쌍한 게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선생님을 인터뷰하고 싶어요. 선생님 이야기가 필요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내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요. 준혁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녹음기도 켰습니다. 선생님,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 언제부터 혼자 사시기로 결심하셨어요? 결심이라기보다는 영숙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처음에는 외로웠어요. 당연히요.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사라졌으니까요. 밤마다 울었어요. 그럼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극복이라기보다는 받아들였어요. 영숙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우는 이유가 남편이 그립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요. 남편 없이 살아야 하는 나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걸요. 그래서요? 그래서 나와 친해지기로 했어요. 영숙이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을 같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외로움은 결핍이에요. 영숙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갈구하는 거예요. 빈 공간을 채우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거죠. 하지만 고독은 달라요. 고독은 나 자신과 온전히 함께 있는 충만함이에요. 준혁은 열심히 타이핑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지금 행복하세요? 네. 영숙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해요. 매일 아침 마당을 쓸면서 내 생각을 정리해요. 서예를 하면서 내 감정을 표현하고요. 책을 읽으면서 내 영혼을 확장해요. 순자 같은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준혁 씨 같은 젊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요. 나는 혼자지만 고립되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이해하세요?
영숙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들은 이해 못해요.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죠. 자기 집에 와서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네. 나는 이미 내 인생을 살았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교사로 35년을 살았어요. 아내로 45년을 살았고요. 어머니로 50년을 살았죠. 항상 누군가의 무엇이었어요. 누군가의 선생님,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하지만 이제는 나로 살고 싶어요. 서영숙으로요. 준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선생님 정말 멋지세요. 인터뷰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준혁과의 대화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니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녀는 옳은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돌아섰습니다. 그때 한옥대문 앞에 낯선 차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남자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영숙은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영숙을 보았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이분은 김 변호사님이세요.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영숙 여사님. 영숙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은 안 돼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무슨 소리니? 제가 법적으로 어머니를 보호해야 할 것 같아요. 영숙은 알아차렸습니다. 아들이 무엇을 하려는지를요. 민준아.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거니?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민준은 눈을 피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영숙은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들만 바라보았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런 배신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대하다니. 들어가세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일단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합시다. 셋은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차를 끓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사님, 이건 한정치산 심판 신청을 위한 예비 상담 자료입니다. 영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무능력자로 만들려 한다는 것을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자신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 한다는 것을요. 나가세요. 영숙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둘 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민준과 변호사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결심했습니다. 싸우기로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선택을, 자신의 자유를 지키기로요. 혼자였습니다만 이제는 정말로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11월의 밤이었습니다. 영숙은 일어났습니다. 사랑채로 갔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도움이 필요해. 순자가 도착한 것은 밤 9시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순자는 급히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영숙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낙엽 위에 서류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영숙이 찢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영숙아. 순자가 달려갔습니다. 영숙을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왔어. 영숙은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순자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떨렸습니다. 순자야. 민준이가. 알아. 다 알아. 순자는 영숙을 안채로 데려갔습니다. 앉혔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영숙에게 건넸습니다. 천천히 마셔. 영숙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30분 후 준혁도 도착했습니다. 순자가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선생님, 준혁이 영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셋은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겁고 답답한 침묵이었습니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는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노인 인권 전문가예요. 도움을 청합시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움이 될까? 될 거예요. 준혁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건 학대예요, 선생님.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내 아들이야.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키운 아이야. 그 아이를 어떻게 법정에 세워? 순자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아, 지금은 내 자신을 지켜야 할 때야.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숙은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낙엽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어제와 달랐습니다. 마당을 쓸어도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던 아이,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을 때 울던 아이, 대학 합격증을 받고 기뻐하던 청년. 언제부터 변했을까요? 아니, 변한 것은 민준이 아니라 자신이었을까요? 영숙은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쓸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경로당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관장이었습니다. 영숙 씨, 오늘 좀 나와주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민준 씨가 와 계세요. 영숙 씨에 대해 물어보려고요.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영숙은 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로당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 관장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노인 몇 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영숙을 보자 모두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미안함과 결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준아, 영숙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는 거니? 어머니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사실 수 있는지 판단 능력이 있으신지요? 내가 판단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니? 어머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건 절차예요. 영숙은 주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불편해했습니다.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관장이 나섰습니다. 영숙 씨, 민준 씨가 몇 가지 질문을 하실 거예요. 답변해 주시면 돼요. 질문? 영숙은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신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신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물어보세요. 영숙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폈습니다. 민준이 종이를 꺼냈습니다. 질문지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11월 17일이에요. 현재 대통령이 누구신지 아세요? 영숙은 대답했습니다. 차분하게, 정확하게요.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날짜, 장소, 사람 이름, 간단한 계산, 기억력 테스트. 영숙은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답했습니다. 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우리 집에 오시지 않으려고 하세요? 내가 여기서 사는 게 좋으니까. 하지만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지 않아요. 만약 넘어지시면요? 아프시면요? 그럼 병원에 가지요. 혼자서요?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겠지요.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어머니는 혼자 해결하려고만 하세요. 가족이 있는데 왜 우리한테 의지하지 않으세요? 영숙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의지하는 것과 의존하는 것은 달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의지는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는 거야. 하지만 의존은 내 삶을 남에게 맡기는 거지. 나는 의존하고 싶지 않아.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이 경로당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순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별일 없어? 영숙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둘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영숙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인사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네 슈퍼 앞을 지나갔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영숙 씨, 네. 요즘 힘드시죠? 소문 들었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영숙 씨, 제 생각엔요. 주인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 말대로 하시는 게 어때요?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면 위험하잖아요.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혼자 살다가 딸네 집으로 갔거든요. 처음엔 싫었는데 가보니 좋더라고요. 손주들도 보고 고맙습니다. 영숙은 그렇게만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몰라. 각자 사정이 다른데 골목 끝에서 다른 노인을 만났습니다. 경로당에서 자주 보던 분이었습니다. 영숙 씨, 힘내세요. 그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영숙 씨 마음 알아요. 나도 혼자 살고 싶거든요. 근데 자식들이 허락을 안 해서. 영숙은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네가 둘로 나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숙을 지지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민준을 지지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구경만 했습니다. 영숙은 외로웠습니다. 진짜 외로움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순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준혁도 서점을 닫아야 했습니다. 영숙은 안채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옳은 것일까? 내가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 정말 나는 혼자 살 수 있을까? 민준의 말이 맞는 것은 아닐까? 의심이 밀려왔습니다. 파도처럼요. 숨이 막혔습니다. 73년을 살면서
가장 외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고독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외로움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절망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영숙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법원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발 이해해 주세요. 이게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영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선생님, 제 친구 정수진 씨가 연락하실 거예요. 사회복지사예요. 꼭 만나보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 영숙은 문자를 읽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마지막 발버둥이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영숙은 일어났습니다. 사랑채로 갔습니다. 서예 도구를 꺼냈습니다. 먹을 갈았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흰 종이 위에 글자를 썼습니다. 온전. 붓끝이 종이를 스쳤습니다. 먹이 번졌습니다. 글자가 완성되었습니다. 온전하다. 혼자이지만 온전하다. 영숙은 그 글자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싸우기로요. 끝까지요.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기로요. 비록 세상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도, 비록 아들이 자신을 배신해도, 비록 혼자라도요. 창밖에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밝았습니다. 영숙은 달을 보았습니다. 달도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빛났습니다. 영숙도 그럴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숙은 6시에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낙엽을 쓸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오전 9시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영숙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영숙 선생님이신가요? 저는 정수진이라고 해요. 성북구청 사회복지사예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밝고 따뜻했습니다. 준혁 씨한테 연락받고 전화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영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네. 꼭 도와드릴게요. 수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권리예요, 선생님. 누구도 그걸 빼앗을 수 없어요. 영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뵐 수 있을까요? 선생님 댁으로 찾아가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숙은 마당에 섰습니다.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해하고 도우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선택을, 자신의 자유를 지키기로요. 혼자이지만 온전하게요. 매화나무에서 새가 지저귀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정수진이 찾아왔습니다. 38살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서류 가방과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따뜻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정수진입니다. 어서 오세요. 영숙은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수진을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내왔습니다. 수진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집이네요. 선생님이 직접 관리하세요? 네. 정원도 제가 가꿔요. 대단하세요. 수진은 진심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준혁 씨한테 대략적인 상황은 들었어요. 제가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수지는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질문과는 달랐습니다. 선생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영숙은 대답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는 것, 마당을 쓰는 것, 서예를 하는 것, 책을 읽는 것, 친구들과 차를 마시는 것. 수지는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장을 보시거나 병원에 가실 때는요? 혼자 가요. 걸어서요. 건강해요. 재정 관리는요? 제가 해요. 은행 업무도 온라인으로 하고요. 요리는요? 매일 해요. 간단하게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완벽하세요. 뭐가요? 자립생활 능력이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선생님은 독거노인이 아니에요. 자립생활 노인이에요. 이 차이가 중요해요. 영숙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자립생활 노인. 네. 혼자 사시는 건 방치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할 능력이 충분하세요. 수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평가서를 작성할게요. 선생님의 일상생활 능력, 인지 능력, 사회적 관계망을 모두 기록할 거예요. 이 자료는 법원에서도 효력이 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저는 구청에 새로운 정책을 제안할 거예요. 어떤 정책이요? 자립생활 노인 지원 정책이요. 수진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을 독거라는 부정적 용어로 부르지 말자는 거예요. 대신 자립생활자로 부르고요. 그분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예요. 영숙은 감동받았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게 만들 거예요. 수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있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준혁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 기사가 올라갔어요. 영숙은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혼자, 그리고 온전히 73세 서영숙 선생님이 말하는 고독의 철학. 기사는 길었습니다. 영숙과의 인터뷰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일상도 있었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마당을 쓰는 영숙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조회수를 보세요. 준혁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10만이었습니다. 하루 만에요.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댓글도 엄청 달렸어요. 준혁이 댓글창을 열었습니다. 영숙은 읽었습니다. 이게 진짜 효도 아닐까요? 부모님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 저희 할머니도 혼자 사시는데 외롭지 않다고 하세요.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고독과 고립은 다르다는 말 정말 와닿습니다. 우리 사회가 노인을 너무 무능력하게 봐요. 반성합니다. 물론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모시겠다는데 왜 거부하나요? 나중에 아프면 결국 자식한테 짐이 될 텐데. 하지만 긍정적인 댓글이 더 많았습니다. 영숙은 놀랐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닿다니요. 선생님, 이건 시작이에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사는 게 불쌍한 게 아니라는 걸요. 며칠 후였습니다. 동네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슈퍼 주인 할머니가 영숙을 보고 말했습니다. 영숙 씨, 기사 봤어요. 멋지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어요. 영숙 씨가 행복하신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경로당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영숙 씨, 나도 사실은 혼자 살고 싶어. 근데 용기가 안 나더라고. 왜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근데 영숙 씨 보니까 용기가 나. 순자가 말했습니다. 영수가 내가 뭔가를 바꾸고 있어. 이 동네를 사람들 생각을요. 한편 민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사에서 동료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 이거 민준 씨 어머님 아니에요? 동료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준혁의 기사였습니다. 민주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세요. 와, 멋지시네요. 저희 어머니도 혼자 사시는데 항상 외로워하시거든요. 근데 민준 씨 어머님은 정말 당당하시네요.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 화진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화진아, 왜요? 어머니 기사 봤어? 화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어요. 댓글도 읽어봤고요. 어떻게 생각해? 화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오해했던 것 같아요. 뭘? 시어머니가 고집을 부리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행복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해 못했던 거죠. 민주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쌌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내가 옳은 건지. 화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시어머니를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한 거 아니었을까요? 무슨 뜻이야? 우리 체면, 우리 편안함.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시면 우리가 효자 며느리로 보일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한옥도 솔직히 우리가 관리하면 나중에 우리 거 되는 거고. 민주는 부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화진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2월 중순이었습니다. 성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자립생활 노인 지원 정책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구청장, 사회복지사들, 지역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영숙도 있었습니다. 순자도 있었습니다. 준혁도 있었습니다. 구청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정책을 논의하려 합니다. 자립생활 노인 지원 정책입니다. 구청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독거노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도움이 필요한 분들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혼자 사시는 것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자립생활 노인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건강 체크. 하지만 강제가 아닌 선택입니다. 둘째, 응급 상황 대응 시스템. 셋째, 사회적 관계망 지원. 넷째, 자립생활 교육. 수진이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서영숙 선생님입니다. 영숙은 놀랐습니다.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100여 명의 사람들이 영숙을 보았습니다. 영숙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73세 서영숙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교사였고 아내였고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 자신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불쌍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제 선택이고 제 권리입니다. 영숙은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마당을 쓸면서 제 생각을 정리합니다. 서예를 하며 제 감정을 표현하고요. 책을 읽으며 제 영혼을 확장합니다.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젊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외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것은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혼자이지만 저는 온전합니다.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순자였습니다. 그 다음은 수진이었습니다. 천천히 하나 둘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영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청회가 끝난 후였습니다. 영숙은 복도에서 수진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정말 멋지셨어요. 고마워요, 수진 씨.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용기를 내셨기 때문이에요. 수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선생님. 우리 함께해요. 영숙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영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섰습니다.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영숙은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청회 영상 봤어요. 그래. 어머니 죄송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요. 근데 제가 틀렸던 것 같아요.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요.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어머니.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그래. 영숙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보렴.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숙은 하늘을 다시 보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균열이었습니다만 그 균열로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2025년 3월이었습니다. 영숙의 정원에 매화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꽃잎들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을 견디고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영숙은 매일 아침 매화를 보았습니다. 경이로웠습니다. 겨울이 길었습니다. 12월의 공청회 이후에도 상황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법원 제출을 보류했습니다만 완전히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영숙을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영숙은 기다렸습니다. 매일 아침 마당을 쓸었습니다. 서예를 했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순자와 차를 마셨습니다. 준혁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겨울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봄이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영숙은 정원에서 대나무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고양이 묵향이가 옆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양복이 아니었습니다.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매화였습니다. 어머니. 민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영숙은 물뿌리개를 내려놓았습니다. 들어오렴. 민준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앉아라. 영숙이 마루를 가리켰습니다. 둘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만 흘렀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영숙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민준이 계속했습니다.
제 생각만 강요했어요. 제 체면만 생각했고요. 어머니가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느끼시는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어요. 민주는 화분을 내려놓았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무엇을? 제가 왜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시려고 했는지요. 민주는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를 모시는 게 아들의 도리라고요. 근데 화진이 말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어머니를 위한 거냐고, 우리를 위한 거 아니냐고.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시려 한 건 사람들한테 효자로 보이고 싶어서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 집도 나중에는 우리 거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알고 있었어. 영숙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민준아. 영숙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내가 나쁜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다만 나를 어머니로만 봤지 서영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보지 못했을 뿐이야. 민주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한 사람이야. 영숙이 말했습니다. 73년을 살았어. 교사로 35년을 살았고, 아내로 45년을 살았고, 어머니로 50년을 살았지. 항상 누군가의 무엇이었어. 영숙은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나로 살고 싶어. 서영숙으로. 이해하겠니?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조금만 알아도 돼. 영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 다만 내 선택을 존중해주면 돼. 네, 어머니.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사세요. 제가 방해하지 않을게요. 고맙다. 그리고 민준이 화분을 들었습니다. 이거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매화예요. 어머니가 좋아하시잖아요. 영숙은 화분을 받았습니다. 예쁘구나. 어머니.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머니를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영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끔 들러서 차나 한잔 하자. 그게 다예요? 그게 다야.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아라. 나도 내 인생을 살 테니. 그날 오후였습니다. 민주는 화진과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왔습니다. 손주들이 마당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화진이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괜찮아요. 제가 오해했어요. 어머님을 고집 센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영숙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화진 씨도 힘들었겠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요. 앞으로는 어머님 뜻대로 사세요. 저희가 존중할게요. 고마워요. 저녁이었습니다. 영숙은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먹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영숙이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예전에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민준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화진이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손주들이 영숙에게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매일 혼자 계시면 심심하지 않으세요? 심심하지 않아.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할 일이 많거든. 마당 쓸고 서예하고 책 읽고.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가족이 돌아간 후였습니다. 영숙은 혼자 마당에 섰습니다. 별을 보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충만했습니다.
4월이었습니다. 성북구청 주최로 자립생활 노인 포럼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컸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참석했습니다. 언론도 왔습니다. 영숙은 다시 단상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영숙입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석 달이 저에게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제 선택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때로는 외로웠고 때로는 두려웠습니다. 영숙은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혼자 사는 것은 불쌍한 게 아닙니다. 외로운 것과 고독한 것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결핍이지만 고독은 충만함입니다. 영숙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깨어나 감사합니다. 제 시간을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에, 제 공간을 제가 꾸밀 수 있다는 것에, 제 감정을 제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외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영숙은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온전합니다. 저는 혼자이고 그래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청중석에서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진심으로요. 포럼이 끝난 후였습니다. 영숙은 북한산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봄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떠난 후 5년이 흘렀어요. 처음에는 당신 없이 어떻게 살지 막막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당신은 내 옆에 없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나는 괜찮아요. 아니, 좋아요. 혼자, 그리고 온전히. 영숙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길 옆에 진달래가 피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멈춰 섰습니다. 꽃을 보았습니다. 작은 꽃이었습니다만 아름다웠습니다. 혼자 피어 있었습니다만 당당했습니다. 영숙도 그랬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영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채로 갔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글자를 썼습니다. 2025년 4월 10일. 맑음. 오늘은 내 74번째 봄이다. 민준이가 이해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람들이 말한다. 용감하다고. 하지만 나는 용감한 게 아니다. 그냥 나답게 살고 싶었을 뿐이다. 나는 혼자다. 하지만 나는 외롭지 않다. 나는 온전하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영숙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 묵향이가 울었습니다. 영숙은 문을 열었습니다. 고양이가 들어왔습니다. 영숙의 무릎에 올라왔습니다. 묵향아, 우리 괜찮지? 고양이가 그르렁거렸습니다. 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시태그 에필로그 마이너스 6달 후. 2025년 가을이었습니다. 준혁의 에세이집이 출간되었습니다. 혼자, 그리고 온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영숙의 한옥마당 사진이 실렸습니다. 영숙이 낙엽을 쓸고 있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영숙의 한옥은 이제 자립생활 노인 커뮤니티 센터로도 활용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혼자 사는 노인들이 모였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외로움이 아닌 고독을, 고립이 아닌 독립을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민주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함께 마당을 쓸었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데려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영숙은 사랑채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매화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낙엽이 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겨울이 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것이었습니다. 매화가 다시 필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마당에서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하나, 둘, 셋. 떨어지고 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영숙도 그랬습니다. 혼자였습니다만 온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영숙은 그 빛 속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완전했습니다. 온전했습니다. 혼자 그리고 온전히. 그것이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혼자 그리고 온전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혼자지만 나는 온전합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왔나요? 우리는 모두 나이 듭니다. 그리고 언젠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와 살 것인가? 어디서 살 것인가? 그 선택을 존중받을 권리. 그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